주말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코스닥도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나오네요.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지금 파란불을 켜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현재의 특징부터 알려주시죠. 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장 초반에 시장을 급격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320억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170억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시장 같은 경우 시총 상위 종목군들 모두 다 눌려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현대차,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삼성 SDS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포스코까지 다 급락은 아니지만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GKL, 파라다이스 급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지금 서울반도체 지속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상승 보여왔던 엔터주들도 지금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엔터주들 좀 강세였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도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게임주도 NC소프트 급등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흐름 괜찮았습니다만은 초반 이후에 게임빌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컴투스도 강한 상승세에서 다시 하락으로 반전된 모습입니다. 화장품 섹터주들도 장 초반 강세였었습니다만은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면서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아모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 LG생활건강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제주들도 약세,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반도체 섹터는 일부 좀 상승세를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섹터, 건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건설주 섹터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모두 상승 쪽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유주, 화학주도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한 민감주 섹터 쪽에서의 지금 회복세 흐름이 나오는 반면에 기타 내수 섹터주들의 약세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섹터주들은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과 마크로젠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지금 하나둘씩 지금 하락 반전된 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하락 종목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의 시세가 부진합니다. 1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고요. 지금 네이버나 현대차 낙폭 키우면서 한 2에서 3%대 마이너스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주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에 목요일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시장 버티던 흐름에서 매물이 출혈가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유럽의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게 될 유로 정상회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이 부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수가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겠죠. 옵션 만기 부담 때문에 지금 약세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부담인데요. 일단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에서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강한 하락에서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좀 많이 만회하고 있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한데요.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는 135만 원 부근에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단 회복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만큼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약하다는 점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섹터 쪽의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민감주, 화학주라든지 정유주 이런 부분 강세와 발맞춰서 일단 건설 섹터들에 대한 금리나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낙폭과대 민감주 중에서 화학주하고 정유주의 뒤를 이어서 지금 건설주 섹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닥이 많이 밀립니다. 지금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다가 지금 0.9%대 하락. 지금
이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 종목이 많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지금 게임주 쪽이 좀 심상치가 않은 그 모습이에요. 지금 게임 비리 9%대 급락 나오고 있고 상승했었던 이 컴투스도 마이너스권 전환되면서 한 2%대 하락. 썬데이 토즈, 뭐 데브 시스터즈, 파티 게임즈 7에서 8% 이상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게임 섹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게임 섹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섹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장 초반에 강했었던 다음 카카오도 다시 하락이 강하게 반전되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70만 원이 깨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장 상당히 좀 리스크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의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금융투자 쪽과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도세가 있고 특히 외국인이 지금 330억대가 넘는 강한 매도세를 장 초반에 집중시키고 있어서 게임즈 섹터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기대감을 키웠던 만큼 이 기대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역시 게임주들이 상위 종목이 코스닥에서도 많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임주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있는데요. 그나마 컴투스는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뭐 방향성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개별 성향의 게임주들은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자재 쪽도 좀 보죠. 한샘이 또 낙폭이 크네요. 지금 4%대 급락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벽선도 한 3%, NX도 한 2% 가까운 하락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샘을 필두로 이 종목군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지금 내수주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인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환율이 급등하니까 내수주들이 지금 다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주 중에서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한샘이라든지 건자재 섹터들도 상승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동안 상승이 컸던 만큼 이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한샘 같은 경우는 깨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래쪽에 있는 15만 원 부근에 있는 지지선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지금 급등하는 부분이 부담이 돼서 거래소 쪽에서는 낙폭과대 민감주가 올라오고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환율이 하락을 보이는 동안에 좀 강세를 보던 내수 섹터 쪽에서 빠르게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담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내수주 약세는 좀 환율을 좀 포인트로 봐주시고 이번 실적 시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만큼 실적을 좀 더 확인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방향성을 양 섹터를 좀 가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오르는 그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NC소프트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대 상승, 경영권 분쟁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좀 관심을 앞으로 좀 가져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현재 보시면 NC소프트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계속 부딪히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역시 NC소프트도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매물 많이 출회되면서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관심은 계속되어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넥슨의 압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사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NC와의 일단 의견 충돌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는 상태라서 역시 NC소프트도 내수 섹터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드린다라면 기술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한 22만 한 5, 6천 원권대의 저항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가격대를 강하게 다시 돌파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뭐 좀 큰 게 그림을 그려본다라면 20만 원에다가 강한 좀 지지선을 좀 형성해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20만 원을 지지선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약 한 21만 원권의 지지선을 좀 더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게임즈 섹터라든지
전반적인 내수주 섹터의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추가 대응을 하실 분들은 좀 추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그 종목이 있어요. 한진해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하순부터 꾸준하게 좀 오르다가 지난 금요일에 약간 좀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오늘 재차 또 상승권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해운 섹터들이 안 좋았었죠. 실적 때문이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감주 섹터랑 같이 방향성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진해운도 그동안 부진해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저항대였었던 6,500원대를 지금 벗겨낸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 7,000원에 좀 매물대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 6,500원 아래권으로 내려오더라도 6,30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은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대한해운 등 해운 관련 섹터들도 꾸준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화학정유, 건설, 뭐 조선 섹터들과 함께 같이 해운 섹터들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업앤다운 박진희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